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작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3일 대선에서 고용, 노동 분야 핵심 의제가 될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 연장 방식과 형태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하여 계속 고용을 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60세 이후 계속 고용 시 임금 보전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관련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재고용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을 건드리지 않고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거론되는 문제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임금입니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삭감된 임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 근본적으로 현재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연공급제를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관련 더불어민주당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은퇴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 계속 고용 방식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면서 재고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점에서 법정 정년 자체를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예 정년을 65세까지 늘림으로써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본 정년 연장 영향 분석 자료입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에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임금 체계는 조정하지 않고 정년부터 연장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부터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이 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는 2016년 법정 정년 60세로 연장된 후의 결과입니다. 임금 고용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고령층인 55세에서 59세는 약 8만 명이 증가했고
청년층인 23세에서 27세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는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이란 이슈 노트에서 이와 같은 정년 연장이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향후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이런 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한국이 작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와 임금 체계를 바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층의 퇴직 후 재계약으로 평균 40%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다른 입장이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되지만 사용자 측에서 보면 정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해외 사례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입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폐지했고, 영국은 2011년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2000년에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고 2021년에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2024년 7월에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법정 정년 연장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